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장이 눈앞에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녹록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전반적인 수급 변화가 조금 다변화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초전조체 관련된 이슈가 오후장에 부각이 되면서 정말로 소위 말하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게 만드는 수급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공략하셨던 분들 역시나 힘든 오후장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만큼 지금 시장이 녹록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주 초반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눌렸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만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면 사실 어렵지 않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장, 그제 장 비교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번 주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뭐가 바로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회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대응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어저께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변동성,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 힘들지언정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우리가 버티는 과정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좋은 종목군들 공략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군들 만약에 공략해 보셨다면 좋은 결과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양 시장은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0.26포인트 하락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65포인트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하락 포지션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어제 그리고 그제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역시나 수급이죠. 실질적으로 화요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날 시장의 분위기 지금보다 더 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얘기 드렸었죠. 월요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 종목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근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제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어요. 자, 근데 양시장 합쳐서 600여 개 종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반대로 1820여 개 종목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1000여 개가 올라가고 1300개 종목이 떨어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600개가 올라가고 1800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장은 분명히 어제랑 그제 비교하게 되었을 때 어제가 훨씬 더 나았었던 장이다라고 보여요.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상승하는 포지션의 변화는 더욱더 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역시나 그 수급이 어디로 움직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그리고 그제를 비교하게 된다면 역시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2차 전지죠. 자, 2차 전지주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 이상 올라가주는 에코프로의 수급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시장이 현재 위축되는 과정에서 사실 어저께도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눌렸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장 초반에는 올라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일단은 조금은 버텨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후에 떨어졌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건 바로 중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중국이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뭡니까? 미국의 어디예요? 금융 쪽, 즉 은행 쪽이었다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투심이 위축이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과정. 거기에다가 전일 역시나 미국의 금융, 즉 은행 쪽에 대한 역시나 신용등급 강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아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크게 부각이 되었죠. 그래도 최근에 눌렸다가 재차 반등을 하면서 사실 어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 포지션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눌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반사 이익을 얻었던 2차 전지주들이 일단은 반대의 수급수를 포착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점들은 이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오늘도 과연 2차 전지주 그리고 초전도체주들 과연 어디에 수급이 뒷받침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직은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2차 전지주들과 반도체들이 싸웠었던 이 수급의 향방이 지금은 초전도체와 2차 전지 수급의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섹터는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그리고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섹터들이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그 빈자리를 과연 누가 메꿔줄 것이냐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그 과정에서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전지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나 제약바이오, 게임, 엔터, 미디어 그리고 AI, 메타버스 이쪽 섹터와 더불어서 신규 상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어저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공략해 드렸던 신규 상장 종목 3개 중에 2개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한 개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2개가 급등을 하면서 한 종목은 진짜 장중 상한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지션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분명히 시장에 대한 변동성, 물론 아쉽게 오후장 들어서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장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자, 시장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식 그만둘 게 아니라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항상 드리는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급드렸던 것처럼 주 후반 갈수록 시장의 회복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에 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좋은 종목군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인지를 모르겠다면 어디에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희의 히든 종목 그리고 저희의 검색기 종목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하시는 방법 잘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왜 입장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자, 시장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버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어땠습니까? 잠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하루만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히든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무엇까지도 저희의 히든 종목과 더불어서 검색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물 충분히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될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다면 어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략했었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하나씩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략해드렸던 시점 기준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돼요. 공략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은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미 올라갔다가 눌림자리가 나오면은 그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종목군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7월 달에 잠잠했는데 8월 달에 움직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수급이 다시 한번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50%가 아니라 100%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 보시면은 어때요? 지난주에 올라와 주었죠. 그리고 상승을 보였다가 눌렸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눌림 자리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눌림자리였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셀바셀케어를 잡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물론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 꼬리를 달아주었지만은 이 꼬리만큼의 수익을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시는 안 나지만은 장중 10%의 변동성을 보였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군들도 허투루 보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올라갔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 눌림자리를 한번 함께 할 종목군들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장기적인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한번 분위기 타면서 50% 올라가주는 종목처럼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또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함께 보자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가 함께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정말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역시나 두 번째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히든 종목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종목 드리고 나서 눌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눌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눌렸다가 반등을 했죠. 수급이 있죠. 즉 수급이 뒷받침된 눌림 종목군들은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히든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고요?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어제 기준으로도 보시면은 안타깝게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아주었지만은 올라가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다시 또 준비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뭐 하시면 돼요?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은 얼마든지 30%, 50% 올라왔기 때문에 100%, 200%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셀바 헬스케어라든지 지금 보고 계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과연 이번 달 후반으로 갈수록 과연 얼만큼의 상승폭을 더 키워줄 수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랑 같이 어디에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 자리가 어디였다? 이 자리였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공략 기준으로 2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200%가 갔다가 아니라 우리가 200%까지 움직이는 과정에서 몇 차례나 공략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말 그대로 올라갔다가 눌림자리가 나오면 또 뭐 하시면 됩니까?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리면 우리가 또 한번 수급을 기대해 보면서 뭐 할 수가 있다. 공략할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군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여드렸던 이 종목이 오늘 당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흘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시장이 개별주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2차 전지가 좋습니다. 반도체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편입되지 않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고 수급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뭐 하면 됩니까? 공략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쉽게 생각만 하고 그 자리만 공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어제 같은 장, 그제 같은 장에서도 수익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만 제대로 공략하셨어도 역시나 얼마든지 수익 챙겨내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 윗꼬리를 달아줬지만 얘도 장중 한때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상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죠. 눌렸기 때문에 저희는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눌린 종목군들이 아니라면은 올라갔다가 눌렸었던 시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역시나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과정들, 결과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많은 종목군들을 다양하게 보시면은 현재 지금 어떠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위 말하는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2차 전지만 좋다.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좋지만 2차 전지 외에도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YLab입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대단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더니 그 다음 거래일 날 20%대 또 그 다음 거래일 날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무려 이번 달에만 7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언제 드렸죠? 이때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했죠?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하기 이전의 상황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히든 종목군들을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과정은 결국에는 무엇은 자리, 눌림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만 공략하시면 이 눌림 자리가 수급이, 즉 변동성이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얼마든지 급등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눌림자리에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도 정말 많이 공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게 바로 신규 상장입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왜 신규 상장주들을 공략을 해야 되냐? 지금 사실 수급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냐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신규 상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장중에 실질적으로 저희 어디에서도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자 지금 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렸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이죠. 자 7월 20일 날 상장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변동성이 크잖아요. 50% 100%도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수급만 뒷받침이 된다면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규 상장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규 상장주들을 보셔야 된다. 특히나 눌림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 공략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 보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뷰티 스킨.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전에 보셨던 누구처럼 YLab처럼 잠잠하게 흘러가다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도 보세요. 딱 이 시점만 놓고 본다면은 얘가 이렇게 갈 거라고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지만 수급이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렇게 급등을 한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시점 기준으로는 10%가 넘게 올라왔지만 중요한 건 10%가 올랐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도 69,000원까지도 즉 최고점, 신고점까지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준비할 수 있다면 뭐 하시면 돼요?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셀바스부터 코난 테크놀로지 등등 눌렸던 종목군들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도 역시나 함께 지켜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은
뭐냐? 바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을 3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가 모두 다 어떠한 종목이었냐?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1개 종목은 사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이 2개 종목은 어떻게 됐죠? 어저께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어저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파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 원래로 따지면 저희가 이러한 분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근데 어저께 파도라는 종목은 저희가 뭘 보여드렸냐? 바로 이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캔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왜 보셔야 됩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어제 신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모습이 표현된 이 캔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25,000원짜리 종목이 30,000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단순하게도 2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하루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10% 넘게 올라가 주면서 10%가 넘는 11%의 상승을 어제 기록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 종가 기준으로는 눌렸던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후장에 시장의 수급이 눌렸을 때 동시 낙폭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오히려 또 다시 눌린다? 그러면은 어떠한 자리로? 매집 자리로, 공략 자리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이미 수익을 챙겨 드렸지만은 다시 또 공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물 한번 만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같이 드렸던 종목 뭐라고 했죠? CG트로닉스입니다. 그리고 CG트로닉스는 사실 파도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몇 퍼센트? 무려 24%. CG트로닉스도 사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27,000원에 상장한 이후에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30%가 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공략을 해드렸고 오늘 장중의 흐름 이만큼 움직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떨어졌지만 2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되면서 만약에 어저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공략을 해보셨다면 여러분들 CG트로닉스 24% 그리고 파도 11% 무려 2개만 해서 3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제가 처음부터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 함께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함께 공략을 잘 하신다면 지금 자리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10% 20%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 저희가 지금 어디를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다?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눌림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역시나 잘 지켜보신다면 좋은 결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오늘도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이따가 방송 끝나는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어저께 저희가 드렸던 파도, CG트로닉스 같은 좋은 종목군들 오늘도 역시나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방송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군들이 뭔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셔서 역시나 오늘 드리는 이 히든 종목으로 오늘 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방법 잘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루만 해도 10%, 20%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저희의 히든 종목에도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 전에 여러분들 오셨다면은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히든 종목 다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히든 종목 잠시 뒤에 방송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거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그 종목군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역시나 저희의 무기 중에 또 한 가지죠. 히든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검색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잘 공략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처럼 시장이 떨어졌었을 때 역시나 저희의 검색기가 열일을 한다라는 얘기 저희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빼고 검색기 종목군들 중에서 또 상한가 종목이 2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상한가 벌써 1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실 지금 12거래일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5거래일, 2거래일, 이제 7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벌써 12개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도 저희의 상한가 종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어제 DA 테크놀로지,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그제 파워로직스, 국유신동 등등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뭐 해드려요? 공략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 어디를 통해서 저희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교육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히든 종목과 더불어서 검색기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군들 다 뭐 해드리고 있어요?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검색기 제공해 드리게 됨으로써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검색기 통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뭐 해드립니까?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어저께 저희 검색기에 포착된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뭐냐? 어저께 9시 5분 기준으로 저희 어디에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군들 실질적인 캡처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포착된 시점에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종목 신성 델타테크예요. 자, 역시나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어저께 상한가 갔습니다. 물론 아쉽게 상한가 갔다가 풀렸지만은 장중에 상한가 만들어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상승률은 5%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5%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 시작하자마자 뜬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9시 5분에 포착이 된 시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캡처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목이 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워로직스. 16%에 포착이 됐지만 얼마까지? 29%까지 가면서 무려 13%가 올라갔고 두 개 합쳐서 18%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창도 마찬가지로 7%에 포착되고 20%까지 갔어요. 역시나 13%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한미반도체 6%에서 8% 갔습니다. 원래로 따지면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얘기 안 드려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9시 5분에 저희가 딱 그 시점에 포착한 종목군들이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2% 움직였죠. 합쳐서 15%. 합쳐서 33%. 자, 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어저께 포스코 그룹주들이 생각보다 잘 움직였어요. 2차 전지주들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는가 했는데 그 빈자리를 오히려 철강주들,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저께 좀 크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역시나 그 종목 중에 하나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디에 9시 5분에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에서 13%, 8%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파도 4%에서 11% 갔죠. 마찬가지로 7%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저께 무슨 종목이기도 했죠? 저희의 히든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죠. 저희의 히든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됩니까?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랬다면 최고점 11%까지 7%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 아니라고 했죠. 또 나옵니다. 영풍재지. 자, 영풍재지는 2%에 포착이 돼서 얼마까지 갔어요? 8%까지 갔어요. 자, 크진 않지만 6% 상승폭 키워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진노브. 자, 2%에 포착이 됐는데 무려 27%, 25%가 갔어요. 정말 대단하죠. 31%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합쳐봤더니 무려 79%가 어제 기준으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상승 포지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어느 시점에 어저께 오전 9시 5분에 포착이 되었었던 종목군들을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올라간 종목도 있을 것이고 떨어진 종목도 있을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는. 하지만 이 종목군들이 장중 최고점을 기록했었던 시점까지 우리가 체크해 봤었을 때 상한가도 있었고 상한가 근접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있었고 이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더해봤더니 무려 80% 가까운 상승을 어저께 하루 만에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검색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를 드렸습니까?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시점에서 좋은 종목이라면 계속해서 어디에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될 겁니다. 포착이 될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자, 포착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어떤 얘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어떤 얘기했어요?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역시나 저가, 이탈 시 손절한다라는 생각. 두 번째, 기계적인 대응.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저희 검색기는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갭상승으로 출발이 돼요. 그러면 갭상승이 형성이 되었던 시점에서 눌린다? 저점이 분명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점권을 이탈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손절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이 시간 지나면 상한가를 가고 29%를 가고 20%, 27%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누구의 검색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딱 9시 5분에만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포착을 했다면 더 낮은 포지션에서 공략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해드렸던 79%에다가 더 큰 상승 플러스 알파까지도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저희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과정들 어제도 어디에서 저희 장중에 이 노란톡방에서 교육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유진 로봇입니다. 어저께 오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까지 저희가 다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검색기 모바일 버전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도 PC 버전을 통해서도 포착된 종목군들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유진노범 말 그대로 어저께 오전 9시에도 포착이 되었던 시점에 들어가셨다면은 여러분들 13%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9시 5분 기준으로 유진 로봇이 여기에 포착이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9시 40분에도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13%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에도 나왔죠. 5%대 83,300원짜리. 물론 9시 5분에도 나왔지만은 얼마에도 9시 22분에도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공략했었을 때는 10% 올라갈 수 있었던 과정들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과정 저희가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은 이 최고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냥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다라면은 그냥 딱 만족 종목 수가 4개예요. 이건 종가 기준으로 끝났을 때 기준이겠죠. 자, 시작했었을 때는 스페셜 AI S3에서 이만큼의 종목군들 8개가 나왔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는 4개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올라갔던 중간에서 탈퇴.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여줬던 종목군들은 이렇게 또 포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있었지만 여기에는 포스코 홀딩스도 나와서 그래도 3% 물론 종가 기준이지만 3%에 대한 수익률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략했었을 때 마이너스권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더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얼만큼 결과물이 나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장 초반에 공략했다라면은 이러한 포지션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장 후반까지 보셨다라면은 지금 보셨던 이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버텨낸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결과물도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 초반은 잘 공략했다라면 말 그대로 70%, 80% 상승률, 수익률 기록을 해볼 수 있는 과정에서 떨어졌었을 때도 최소한 자, 몇 퍼센트입니까? 20%예요, 20%. 합치면 26%지만 여기에서 6%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더라도 20%, 즉 최소 20%에서 많게는 70%까지 여러분들이 어제 공략해 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어저께 어디를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다 교육해 드렸습니다.
유진 로봇이 어저께 이 시점에서 포착이 되었고요. 이렇게 진이 포착이 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어디였는지, 얼마였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가 다 해드렸다고요. 어저께 오전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늦게라도 교육받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10%대의 상승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검색기 조금 더 빨리 보셨다면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도 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저희 누가 유진 로봇이 종가 기준으로도 13%, 그리고 보신 것처럼 최고 기준으로는 무려 몇 퍼센트? 25%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 그리고 저희의 지금 보시는 검색기 종목,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몇 시 기준으로? 어저께 9시 5분 기준으로.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루 종일 바라봤더니 물론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에 대한 장중 교육까지 어디에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해드렸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종목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교육시켜 드리겠죠.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떴어요? 진입 탈퇴 진입 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가격권이 얼마였는지도 포착이 됐고, 그리고 얼만큼 올라갔는지도 포착이 됐잖아요. 그리고 포착 기준으로 10%라는 수익률이 나왔구나라는 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여기에 진입과 탈퇴가 있으니까 이것만 보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잖아요. 유진 로봇도 사실 진입과 재진입, 탈퇴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역시나 진입 탈퇴 떴어요. 그러면서 탈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입 후에 그냥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물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저희가 다 어디에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교육받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저께 기준이 아니라 그저께 기준이지만 마찬가지로 파워로직스, 국일신동 다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자리 가기 전에 다 공략 자리 잡아드렸고, 뿐만 아니라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원익PNE, 이구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일사료, 영풍제지 등등의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에게 포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에도 검색이 됐던 파워로직스, 뭐 국일신동이라든지 뭐 영풍제지, 한일사료 이러한 종목군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이날 놓쳤다. 그러면 다음 날에도 얼마든지 어김없이 여러분들 잡을 수 있는 자리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영풍제비 또 나왔었죠. 파워로직스 또 나왔었죠. 이러한 식으로. 그날 못 잡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날에 잡았던 시점에서 최고 얼마까지 움직였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수익 더 크게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은 나옵니다. 어차피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종목군들 매일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이 뭔지를 모르겠다.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셔서 배우시라고요. 오셔서 함께 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이러한 종목군들 교육시켜 드리고 매일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어디에?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로 여러분들의 미래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금요일 날에도 이만큼의 상승 보여드렸고, 월요일 날에도 이만큼의 상승 보여드렸고, 화요일 날에도 이만큼, 월요일 날 이만큼 상승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셔서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수익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단은 이 종목군들 보시면은 저희의 히든 종목과 저희의 검색기 종목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자,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말씀드렸죠? Y랩. 무려 70%가 넘게 수익이 발생이 된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만큼 눌릴 때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녀공장 또 마찬가지. 얘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공략한 거예요. 그리고 눌림 자리에서 계속해서 매집했었을 때의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두 개만 합쳐도 무려 100%가 넘는 결과물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영. 자, 이거는 어디에? 저희 검색기에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언제 기준? 8월 8일 어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맥, 와이랩, 마녀공장, 파워로직스, 진영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들.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눌림자리에서 공략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 만들어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자, DA 테크놀로지도 수익 났습니다. 뷰티 스킬 수익 났습니다. 뷰티 스킬 수익 났습니다. 뭐 라운텍 수익 났습니다. 뭐 와이랩, 마녀공장 수익 났습니다. 오픈널 수익 났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에도 4% 수익 났습니다. CG트로닉스 24% 수익 났습니다. 나라셀라 18% 수익 났습니다. 적혀 있잖아요. DA 테크놀로지는 실질적으로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저희의 히든 종목 아니고 검색기 종목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자리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시는지를 배워가시게 됨으로써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히든 종목, 그리고 저희 검색기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잘 꾸며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저희 이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이러한 결과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을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히든 종목이 떨어질 때는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왜 검색기 종목군들을 공략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 과정과 결과물 언급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히든 종목 3개 중에 2개가 모두 10% 이상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도 제가 일단은 2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들도 충분히 좋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유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공략을 했었던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는 거 느끼실 수가 있겠죠? 왜? 캔들의 움직임이 몇 개 없으니까. 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지난 7월 6일 날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한 달 정도 되었는데 45,000원에 있었던 종목이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아쉽죠.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13,000원짜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45,000원까지 가게 되었을 때 몇 퍼센트가 올라갈 수가 있는지. 저희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눌림 자리에서 반등했었을 때 100%, 200% 갈 수 있다, 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종목군들 많았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 무려 몇 퍼센트? 2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지금부터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건 최근에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었던 과정에서 일단은 최근에 눌렸다라는 거고, 이 과정들이 한번 뒷받침이 된다면 3만 원, 4만 원대까지 움직이진 못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수급이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못해도 2만 원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못해도 30%, 40%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만 원까지 가려고 이 종목을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2만 원이 이제 출발 지점이고 어디까지? 4만 원까지 가는 그 목표를 우리는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 현재 시점에서 7글자짜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최근 빨간 캔들의 색깔이 별로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그리고 이때 말고는 대부분 다 파란 색깔이에요. 투심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역시나 바닥권이기 때문에 눌림시 손절가 체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 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손절가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 눌리면 다시 더 밑에서 우리가 또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말 그대로 형성된 이 저점권을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아니라 뭐를 생각을 하시면서 손절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일단은 현재 시점 눌림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항상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7글자짜리 종목이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눌림 시에는 무조건 손절가 체크 꼭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올라가게 된다. 못해도 2만 원, 3만 원, 4만 원대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사실 보시면은 따끈따끈합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전에 보셨던 첫 번째랑은 조금 반대의 모습이죠.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었던 종목이라면은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올라갔다가 눌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다라면 뭐죠? 일단은 눌렸을 때 공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간 종목,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한다?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 한다? 매집을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진 시점에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공략하는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8,000원짜리에서 얼마까지? 22,000원까지 150%가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50%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수급만 뒷받침이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 정고점이 22,000원 뿐만이 아니라 3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15,000원짜리에서 얼마까지? 22,000원, 3만 원까지 간다? 30%, 50%, 100%도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온 역시나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나 이 두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그랬던 것처럼 방송 중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공개하느냐? 방송 끝나고 어디를 통해서 저희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장 시작하기 전에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저께도 저희가 드린 히든 종목군들 두 개 합쳐서 30% 넘게 좋은 결과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저희가 드렸던 이 두 개의 종목군들도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군들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히든 종목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교육해드릴 저희의 검색기 종목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만족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자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함께하는 방법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빨리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